원그래프를 알아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띠그래프를 알았다면 원그래프는 굉장히 쉽습니다. 모양만 다를 뿐 내용은 똑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띠그래프가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그래프를 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원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무슨 모양? 띠 모양이 아니라 원 모양. 띠 모양으로 나타내면 띠그래프, 원 모양으로 나타내면 원그래프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예전에 이제 방학 때 이렇게 시간표 짰던 기억나죠? 이처럼 이렇게 시간표처럼 동그랗게 그린 다음에 눈금을 나타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띠 모양으로 나타낸 게 아니라 원 모양으로 각 부분의 비율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기 혈액형별 학생 수를 나타낸 원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자, 여기서부터 0, 25%, 50%, 75%, 100%까지.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부터 출발해서 읽어주면 돼요. 아, A형이 42%구나. B형은 14%다. O형은 34%다. AB형은 10%다. 그럼 우리 친구들 원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일수록 그 항목의 값이 크다라는 얘기죠. 비율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요. A형 42%고요. 자, B형은 14%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친구들 눈금을 보더라도 딱 3배. 그러니까 차지하는 부분을 봐도 3배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다면 A형인 친구들이 B형인 친구들의 3배다. 비율이 3배잖아요. 그럼 실제 학생 수도 3배가 돼요. 게다가 가장 많은 학생의 혈액형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A형이 되겠고 가장 적은 학생의 혈액형은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AB형이 되겠습니다. 원모형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피자 생각나지 않나요? 그래서 가장 큰 조각과 가장 작은 조각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태어난 계절별 학생 수. 지금 왼쪽과 비교를 해서는 눈금의 크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몇십 몇 %까지 비교하려면 이렇게 작은 눈금 한 칸을 1%로 표현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5% 단위로 잘라도 돼요. 자, 그러면 지금 25%까지 큰 눈금 5칸으로 나눠가지고요. 눈금 한 칸이 5%로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태어난 친구들 35%, 여름은 30%, 가을은 20%, 겨울은 15%로 나타내져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자, 여름 또는 가을에 태어난 학생. 여름은 30%고 가을은 20%인데 이 둘을 합쳐보면 뭐예요? 원의 반입니다. 그 말은 전체 학생 수의 절반이 여름 또는 가을에 태어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어난 학생 수는 겨울에 태어난 학생 수의 2배다. 여름은 30%, 겨울은 15%니까 15, 30, 2배잖아요. 그리고 원이 차지하는 부분, 원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2배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도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2배구나 라는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가장 많이 차지하는 봄에 태어난 친구들이 가장 많구나. 그 다음 여름, 가을, 겨울 순서다 라는 순서도 알 수가 있겠죠? 좋아요. 자, 원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원그래프는 각 항목끼리의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띠그래프는 띠의 길이로 비교했다면 원그래프는 차지하는 이만큼 얼마나 차지하냐라는 걸로 알아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그래프는 각 항목끼리의 비율을 쉽게 비교하는 건 각 항목의 이제 넓이를 비교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피자의 비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그래프는 작은 비율까지도 비교적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작은 눈금 한 칸을 왼쪽처럼 1%로, 오른쪽처럼 5%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띠그래프하고 원그래프는 대체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우리 알아보죠. 자, 둘 다 공통점은 비율 그래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그래프다라는 거는 같은 점이죠. 그래서 전체를 100%로 하여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알기 편하다라는 것. 자, 이제 차이점은 뭘까? 당연히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띠그래프는 가로를 100등분하여 띠 모양으로 그린 그래프지만 원그래프는 원의 중심을 따라 각을 100등분하여 원 모양의 그린 그래프다라는 거. 근데 그 모양은 그냥 이름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죠. 띠 모양이니까 띠그래프, 원 모양이니까 원그래프. 자, 그 다음에 띠그래프는 길이를 이용하여 자료의 크기를 비교하기 쉽지만 원그래프는요, 넓이를 이용하여 자료의 크기를 비교하기 쉽다라는 차이점도 있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도 원그래프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다음 표는요, 지훈의 학교 6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조사해 나타낸 표예요. 원그래프에 네모안에 알맞은 수나 말을 써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표를 보니까 국어는 80명이 좋아하고 체육은 50명, 수학은 40명, 과학은 20명, 기타는 10명. 자, 우리 친구들 기타라는 과목이 있는 건 아니죠. 나머지, 그러니까 학생 수가 많지 않은 여러 개의 과목을 한데 묶어서 우리가 기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제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럼 일단은 백분율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국어는 200명 중 80명이니까 40%. 그 다음에 체육은 200명 중 50명이죠. 그러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약분하면 2. 그래서 이제 25%. 수학은 200명 중 40명이니까 200분의 40 곱하기 100, 20%. 자, 과학은요. 200명 중 20명. 자, 근데 우리 친구들 40, 20 반이잖아요. 그러니 백분율도 반, 그래서 10%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봐도 200명 중 20명 곱하기 100을 해보면 약분해서 10%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합계가 100이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 40 더하기 25 더하기 20 더하기 10 더하기 5 65 85 95 100 맞습니다. 아하, 따라서 백분율 100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원그래프에 나타내 볼게요. 먼저 국어 40%니까 우리 눈금 한 칸이 5%라면 8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40%. 체육은 25%니까 5칸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체육 25%. 수학은 20%니까 4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학 20%. 그 다음에 과학은 10%예요. 2칸이 필요합니다. 10%. 기타는 5%. 그래서 이렇게 원그래프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원그래프로 나타내어 볼까요? 우리가 띠그래프로 나타냈듯이 원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자, 먼저 원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 순서 5가지. 첫째, 자료를 보고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해줘야 되겠죠. 여기 20명을 대상으로 어떤 과목 좋아하니?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국어 4명, 영어 8명, 과학 6명, 수학 2명이 좋아한대요. 그러면 20이 기준양, 그리고 학생 수가 이제 비교하는 양이라고 해서 비율 곱하기 100을 통해 백분율을 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각 항목의 백분율의 합계가 100%가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줘야 돼요. 만약에 100%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중간 어딘가 내가 계산을 실수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각 항목이 차지하는 백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그어 원을 그리는데요. 나와 있는 백분율이 몇십 몇 %까지 있다면 1. 자, 작은 눈금 한 칸을 이제 1%로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몇십 %니까 우리 작은 눈금 한 칸이 5%가 되게끔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20%는 작은 눈금 4칸, 40%는 8칸, 30%는 6칸, 10%는 2칸 이렇게 나눠줍니다. 띠그래프는 우리 띠를 나눴듯이 원그래프도 마찬가지 선을 그어서 원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눈 부분에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써줍니다. 자, 비율이 낮은 항목은요. 원그래프 안에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함께 적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화살표를 사용해서 이렇게 빼가지고 밖에다가 이렇게 나타내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는 20%, 영어 40%, 과학 30%인데 수학 10% 여기 쓰기 불편하잖아요. 좁아가지고. 그러면은 화살표로 밖에다가 이렇게 나타내줘도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원그래프에 제목 그리는 거, 제목 쓰는 거. 표의 제목과 같은 제목 써주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띠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순서 완전 똑같죠? 네, 함께 기억해 주세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도 원그래프 안 그려볼 수 없죠. 자, 다음 표를 원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순서에 맞게 네모안에 알맞은 기호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자, 1부터 5까지 5번째 순서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좋아하는 운동별 학생 수를 이렇게 표로 나타냈습니다. 전체 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수영, 배구, 축구,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아래 써 있어요. 그러면 첫째,
바로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해줍니다. 자, 그 내용 찾아볼까요? 운동별 학생 수의 백분율을 구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첫째가 돼야 되니까 디귿. 그 다음에 둘째가 뭐였어요? 맞아요. 백분율의 합계가 100%가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백분율의 합계가 100%가 되는지 확인하는 이 두 번째. 그럼 기억을 두 번째에 써주고요. 셋째, 바로 원을 이 백분율만큼 나눠줘야 되는 거죠. 선을 그어서 원을 나눈다. 자, 운동별 백분율의 크기만큼 원을 나눈다. 이것이 세 번째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리을. 그 다음에 나눈 원 위에다가 항목하고 백분율을 써주는 거죠. 그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나눈 원 위에 운동의 이름과 백분율을 씁니다. 이것이 네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미음. 자, 마지막으로 제목을 써주는 게 니은이 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나왔네요. 자, 따라서 디귿, 기역, 리을, 미음, 니은 순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여러 가지 그래프를 직접 그릴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려진 그래프를 보고 잘 해석하는 것도 더더욱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프를 같이 해석해 볼게요. 먼저 띠 그래프부터. 자, 일단은 제목을 봐야지 어떤 자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보니까 교통사고 원인별 발생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띠의 길이가 긴 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42%, 그 다음에는 신호위반 22%, 무단횡단 15%, 졸음운전 12%, 기타 9%. 자, 기타 안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합해져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사실 우리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네 가지를 한번 짚어볼게요. 자, 교통사고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은 뭘까요? 그렇죠. 띠의 길이가 가장 긴 걸 찾으면 되니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몇 배일까요? 자, 22%, 42%. 딱 정확하게 두 배는 아니지만 우리 이제 20, 40으로 본다면 어때요? 거의 두 배, 그래서 약 두 배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자, 교통사고 원인 중 비율이 20% 미만인 것은 20% 미만이라는 거는 20보다 작은 비율을 찾으면 됩니다. 자, 15, 12, 9. 그래서 무단횡단, 졸음운전, 기타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24건이라면 이날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00건이다. 만약에 이 졸음운전 여기가 24건이래요. 그러면 전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전체를 만약에 네모라고 했을 때 이 네모의 12%는 100분의 11을 한 거잖아요. 이것이 24로 이제 계산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만약에 12%가 24건이라는 거는 1%는 몇 건이란 얘기예요? 자, 12%가 24건이다. 그럼 1%는 자, 2건이란 얘기죠. 맞아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것보다 얘가 훨씬 쉬울 수 있어요. 그러면 100%는 얼마? 100배잖아요. 그러니까 200건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보는 게 훨씬 편하겠죠.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200 곱하기 100분의 20, 100분의 이제 11을 계산하면 약분해가지고 24가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건수를 알았으니까 그 다음으로 또 문제가 어떻게 이어질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은 가장 많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발생 건수가 얼마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전체가 200건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200건의 42% 그래서 곱하기 100분의 42 계산을 해도 되겠고요. 그럼 84건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 지금 1%가 2건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1%가 2건이니까 바로 이 작은 눈금 한 칸이 실제 교통사고 2건으로 보면 된다라고요. 42%는 이거의 42배. 그래서 이제 84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우리 친구들? 좋아요. 그러면 이것 말고도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물으면 우리가 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원그래프도 어떨까? 마찬가지입니다. 뭐 띠그래프하고 같은 비율 그래프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방법 똑같아요.
자, 여기 원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좋아하는 과목별 학생 수를 나타냈어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을 딱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과학 36%고요. 그 다음에 체육 24%, 수학 18%, 그 다음 국어 12%, 영어 10% 이런 순이네요. 자, 그러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과목은 원그래프에서 가장 넓은 항목, 그러니까 얘네들을 피자 한 조각이라고 봤을 때 가장 많은 양의 피자 한 조각은 바로 과학이죠. 그래서 과학이다. 자, 그리고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 수는 국어를 좋아하는 학생 수하고 비교해 볼까? 24%, 12%, 딱 2배죠. 그래서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안 나와도 2배를 좋아하는구나. 2배만큼 좋아한다. 이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과목 중 비율이 20% 이상인 것. 이상이니까 20%를 포함해서 20보다 큰 부분을 찾아보면 과학, 체육이다라는 거. 자, 그럼 만약에 전체 학생 수가 50명이라고 나왔어요. 그랬을 때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9명이다라는 거 어떻게 계산해요? 50명의 18%니까 바로 50 곱하기 100분의 18을 계산해서 9명이다라는 것도 이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주어진다면 이 과목별 좋아하는 학생 수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과목에 좋아하는 학생 수가 몇 명이었어 라고 한다면 거꾸로 전체 학생 수를 구할 수도 있겠어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문제. 다음 원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경로길에만 학생들이 사는 마을을 조사해 나타낸 원그래프래요.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많은 학생이 사는 마을부터 마을 이름을 차례로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딱 보니까 원그래프니까 가장 넓은 부분을 찾아주면 되겠죠. 달림입니다. 그래서 달림. 그 다음은 햇님. 그 다음 별님. 그 다음 구름, 그 다음 바람 순서다 라는 거. 우리 넓이로 바로 쉽게 비교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달림마을 또는 별림마을에 사는 학생 수는 햇님마을에 사는 학생 수의 몇 배입니까? 라고 했어요. 달림마을은 30%, 그리고 별림마을은 20%입니다. 또는이니까 합해보면 바로 50%거든요. 그럼 50%는 햇님마을에 사는 25%의 몇 배일까요? 그렇죠. 2배죠. 그러니까 각각 그 마을에 사는 학생 수를 몰라도 차지하는 비율이 2배니 당연히 학생 수도 2배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2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그래프를 우리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표를 보니 권역별 자전거 도로 현황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는 700km, 백분율은 25%, 대전, 세종, 충청 바로 510km, 18%, 광주, 전라 480km, 17%, 강원은 100km, 4%, 대구, 부산, 울산, 경상은 950km, 34%, 제주는 60km로 2%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2016년 기준으로 이제 어림을 한 거고요.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이 표를 보고 그림 그래프와 원 그래프, 띠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이 그림 그래프는 아무래도 자전거 도로 현황이다 보니까 자전거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큰 그림 하나는 100km, 작은 그림 하나는 10km. 그래가지고 지금 이 거리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큰 그림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리가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그래프는 어때요? 비율이에요. 띠그래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비율, 백분율을 가지고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원그래프에서 가장 많은 넓은 부분이 대구, 부산, 울산, 경상이죠. 34%, 그리고 25% 서울, 인천, 경기, 그 다음에 대전, 세종, 충청 18%, 광주, 전라 17% 이렇게 차지하는 이 넓이를 비교해서 어느 권역에서 자전거 도로 현황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구나 라는 걸 비교하기가 쉽고요. 띠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띠의 길이를 비교했을 때 여기가 가장 기네, 그 다음은 서울, 인천, 경기네, 그 다음은 대전, 세종, 충청, 그 다음 광주, 전라, 강원도, 제주도 순서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프를 보고 장단점이 뭘까? 자, 비교해 볼게요. 그래프의 종류와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운 그래프는 그림 그래프, 띠 그래프, 원 그래프고요. 이미 알고 있는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모두 다 조사한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이 그래프의 어떤 매력이 다르잖아요. 알아볼게요. 자, 일단 그림 그래프는 그림의 크기와 수로 수량의 많고 적음을 쉽게 알 수 있어요. 뭐의 많고 적음? 수량의 많고 적음. 그리고 내가 어떤 자료를 조사했냐에 따라서 상징적인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사과 그림이다. 그러면 사과의 수확량을 조사했겠구나. 학교 그림이 있다. 그러면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했겠구나. 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띠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요. 여러 개의 띠그래프로 비율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수, 나이대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2000년, 뭐 2001년, 2002년, 2003년 똑같이 100%로 봤을 때 우리 띠의 길이를 통해서 50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10대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 우리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원그래프도 띠그래프와 마찬가지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요. 각 항목의 비율을 쉽게 넓이로 비교할 수 있고요. 작은 비율까지 1%까지 나타내기가 쉽답니다. 자,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막대 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는 우리 막대의 길이를 이용해서 이제 수량의 많고 적음을 한눈에 비교하기 쉽죠. 각각의 크기를 비교할 때 편리하답니다. 그 다음에 꺾은선 그래프는 수량의 변화하는 모습과 정도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을 찍어 점을 이렇게 만약에 낮 12시에 기온을 조사한다라고 했을 때 월요일은 몇 도였는데 화요일은 몇 도였고 그 다음은 몇 도였는데 그러면 점점 온도가 올라가겠다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불규칙적이다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가 쉽겠죠. 그래서 보통 꺾은선 그래프는요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양 어떤 식물이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키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번 달에는 많이 자랐는데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훨씬 더 많이 자랐네? 다음 달에는 그럼 더 자라겠지? 이런 것도 이제 예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어르신들? 내가 이렇게나 많은 그래프를 이미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은 어떤 자료를 나타낼 때는 이런 그래프가 제격이겠다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잘 이제 매칭해 줄 수가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그림 그래프와 원 그래프의 특징을 각각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그림 그래프는 내가 조사한 수량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 원 그래프랑 띠 그래프는 비율입니다. 비율 그래프죠? 자, 그럼 기억부터 보죠. 그림의 크기로 수량의 많고 적음을 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그림 그래프의 매력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 그래프의 특징이다. 자, 니은 각 항목끼리 이거 중요한 거 나왔다.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이거는 비율 그래프인 원 그래프의 특징이죠. 자, 수량의 변화하는 모습과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다. 이거는 우리 꺾은선 그래프. 만약에 이제 기온을 조사했다라고 한다면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하네요. 변화하는 모습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 그래프도 아니고 원 그래프의 특징도 아닙니다. 자, 꺾은선 그래프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자료에 따라 상징적인 그림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그림 그래프의 매력 아니에요? 그래서 리을은 그림 그래프. 작은 비율까지 1%까지 나타낼 수 있는 건 바로 원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래프의 특징은 기억, 리을, 원 그래프는 니은, 미음이 답이 되겠습니다.